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어기고 피고인을 무리하게 법정 구속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판사가 또 다른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갑자기 법정 구속한 뒤 자백하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무리한 재판이라는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조그만 교차로입니다. 2020년 10월 농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트랙터와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트랙터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도로 반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랙터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서 좌우를 살폈지만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운전자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바꾼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트랙터 운전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운전자는 3차 공판에서 교차로 진입에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며 과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증거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데도 법정 구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 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라는 이유로 구속시킨 다음에 피고인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고자 허위 자백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러한 구속 상태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도 시민단체 회원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배석 판사들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오창훈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대법원은 지난 3일 예정됐던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 절차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입니다. 도지사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기업 한 곳을 유치하고 4개 업체를 상장하겠다며 목표를 대폭 낮췄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 오 지사 취임 전부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형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 공약에 대해 정책 토론회까지 열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상장되거나 제주에 유치한 상장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당초 연도별 공약 목표를 보면 올해까지 10개 업체를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고 3개 상장기업을 제주에 유치하기로 돼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내년까지 코스닥과 코네스 등의 4개 업체를 상장 목표로, 상장된 업체 한 곳을 제주 유치 목표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도내 7개 업체를 상장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초 목표의 25%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상장까지 가기가 보통 빨라야 7년에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상장까지가 굉장히 그 심사 단계가 좀 더 까다롭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주도가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9개 업체에 23억 9천여만 원. 오는 2027년까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300억 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주 지역 기업이 상장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매각할 경우 강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상장기업 유치는 못했지만 육성은 하고 있다며 공약을 달성했다고 발표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면서 내년 선거 연장선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후보 시절 상장기업 20개 육성 공약과 관련해 업체들을 불러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벌금 90만 원형까지 받았던 오영훈 도지사. 임기 내에 공약 실행이 어려워 보이면서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던 제주 방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12,000명 늘어 8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4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 명 늘어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대형 마트 소매 판매액 지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이 여전하지만 관광객 증가세 전환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소비 개선을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이틀 동안 치러진 이번 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대의원 274명 가운데 93.8%인 257명이 투표했는데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135표를 얻어 122표를 얻은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됩니다. 제주에서는 재작년 고등학생이 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관광지에 있는 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범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 카페입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13일 낮 12시 반쯤. 여성 손님이 화장실 세면대 아래 설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한테 물어보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자기 영상이 있어서 지웠다. 근데 살다 보니 그만큼 영상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설치한 범인은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는 세면대와 1m가량 떨어져 있는 좌변기를 촬영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안에는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남학생을 입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 규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고등학생이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20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잇따른 불법 촬영에 고등학교의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요청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교사 강제 추행 논란이 일었던 남자 고등학생에게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담임교사를 껴안으려 하면서 팔을 잡아 강제 추행 미수 혐의로 신고된 고등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제주 교사 노동조합은 피해 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 학생을 교실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직장 화장실 등에서 동료와 지인들을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갖고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탄원서를 읽어줬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IBS 제주방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진웅 사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JIBS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면서 사장이 노조 지부장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IBS는 부현일 노조 지부장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사장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화물 운송업체를 상대로 공무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지난 11일 소방관과 제주교도소 공무원을 사칭해 화물 운송업체의 물품 운송을 부탁한 뒤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해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정밀하게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사용했는데 제주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촉진을 위해 탐나는 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화폐 탐나는 전으로 소비 쿠폰을 쓰면 1,0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또 같은 기간 탐나는 전 신규 가맹점 200곳에는 5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제주 혁신도시 관광숙박시설 용지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제주도가 고시한 제주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남쪽 5만 제곱미터 관광숙박시설 용지가 복합용지로 변경 고시됐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부영주택이 2027년까지 3,20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14개 동 672세대와 상가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앞바다에서 상어가 발견돼 해경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항 근처 바다에서 낚싯배가 상어 한 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연안 앞바다까지 상어 출몰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상조업과 해녀 작업 등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접수된 상어 출몰 신고는 7건으로 무태상어 2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성산항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60대 남성이 배를 타다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